이렇게 길 위에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제가 불러주셔서 강연을 하게 돼서 제가 영광입니다. 사실 길 위에 인문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다소 사변적일 수 있는 인문학이라는 단어에 길 위의가 붙음으로써 현실에 기반하고 이 사변성을 좀 탈각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세월호를 직접 방문해서 세월호의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기도 하고요. 아무튼 좋은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할 그런 따름입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영대라고 합니다. 원래 직업이랄까요? 원래 하는 일은 저는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자 쪽, 이제 박사 과정에 있으면 박사 논문을 이제 써야 되는데, 제가 박사 과정에 있던 이제 어느 날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이제 2014년 중반기, 하반기까지는 사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어떤 범국민적인 서명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한 6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그런 활동을 주로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세월호 관련해서 지금 시기 사회과학, 저는 사회학 하는 사람이니까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지금 해야 되는 공부는 세월호인 것 같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세월호 관련 좀 자료도 수집하고, 그래서 일단 주변 이제 우리 동료들이 있잖아요. 대학원의 동료들하고 같이 세월호 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목이 굉장히 가슴 아픈 건데요. 뭐냐? 지금 세월호 뭐냐? 세월호 참사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적 합의가 없는 거예요.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합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냐? 뭐고 뭐가 아니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고,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그거를 오늘 말씀을 지금 4년 훨씬 넘게 지난, 4년 몇 개월 지난 이 시점에 뭐냐, 이게 뭐냐를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어쩌면 굉장히 가슴 아픈 거예요. 하지만 세월호 일단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참 주변에 섬이 많죠. 이제 진도하고 여기잖아요. 여기 위에서 내려오다가 맹골도하고 이 서거차도 동고차도를 합쳐서 거차도라고 하고, 맹골도하고 거차도 사이를 맹골수도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물살이 빠르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에 우리가 구애받을 필요 없습니다. 세월호는 이거 빠져나왔어요. 나온 거예요. 나오고 나서 어딘가에서 갑자기 핑 돌아가지고 뾰로롱 표류를 한 거죠. 여기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 병풍도죠. 병풍도 여기인데 이 주변에 굉장히 섬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더 확대한 건데, 맹골도하고 거차도 사이 최종 침몰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인 건 맞아요. 최종 침몰 위치가 여기 3년 있었잖아요. 물속에. 그러다 이게 동고차도하고 실제 거리가 2.5km밖에 안 떨어져 있죠. 실제 근데 우리가 그래서 2.5 가족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엄마들 2.5km, 사실 2.5km면 수영 잘하는 애는 그냥 수영해도 돼요. 사실 그냥 수영해서도 갈 수 있는 거, 동고차도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가족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로는 요 어딘가에서 퇴선을 했었어야지, 퇴선을 시켰어야죠. 그게 상식적으로. 가다가 배가 이제 여기가 침몰한다. 그럼 처음에는 일단 처음에는 좀 잠깐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구조 세력도 연락이 되고 주변에서 어선들도 오고 하면 이 어디선가에서 퇴선을 시켰어야 됩니다. 여기서 퇴선을 했으면 주변 어느 섬이든 4-5km 범위에 있거든요. 주변에 섬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선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배들이 많았어요. 이게 다 이 이름들이 다 배입니다. 그죠? 주변에 이렇게 지금 배들이 많았어요. 여기 이제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9시 17일 이게 진도 VTS 관제 영상인데, 제가 9시 17일 가져온 이유는 이 세월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이거 지금 보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둘라이스 보이시죠? 왜 9시 17일 가지고 온 이유는, 이후에는 세월이란 글자가 안 보여요. 이게 다른 배들이 오잖아요. 오면은 글자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일 때 가져온 건데,
주변에 배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화면을 동영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몰려오거든요. 막 주변에 섬도 많고 배도 많고 퇴선만 시켰으면 다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검찰 수사 보고서에서 10시 30분 이전에 도착한 배가 명단입니다. 제일 먼저 온 게 이제 둘라에이스가 제일 먼저 왔고 큰 거죠. 그 다음에 드라이곤에이스도 큰 거 2개 딱 왔고 조그만 것들이 와가지고 딱 2개 큰 거 2개 태고 있고 조그만 것들이 사람들 갖다 날랐으면 금방 다 구조하는 거였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 방송만 울려 퍼지고 밖으로 아무도 안 나온 거잖아요. 그죠? 밖으로 나오라고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퇴선만 시켰으면 전원 생존이 가능했는데 했고, 세월호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따가 다른 타이타닉 사례하고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세월호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30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승객을 퇴선시키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승객을 퇴선시키지 않았잖아요. 승객을 퇴선시킬 수 있는 의무나 권한을 가진 자가 크게 이 3가지 종류입니다. 승객 구조 의무를 일단 선원이 하든가 해경을 포함한 어떤 국가 구조기관이 하든가 아니면 정해진 해운이 하든가.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 선원은 정해진 해운 직원이긴 한데 어쨌든 선사, 이 배 주인이잖아요. 주인으로서 이쪽에서도 승객에 대해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 3가지 존재들이 모두 승객 퇴선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세월호는 이런 일입니다. 절대 사람이 죽을 수 없는 일인데 이 3가지 종류가 다 퇴선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이 3 존재가 다 승객 구조를 안 해버린 겁니다. 이 3가지 존재가 왜 안 구했냐? 그러니까 왜 구조를 안 했냐? 이게 지금 진상규명의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사실 왜 안 구했나? 이겁니다. 지금 세월호가 뭔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이타닉은 다들 아시죠? 요즘 청소년 분들도 타이타닉은 다들 보신 것 같은데 영화. 그죠? 많이들 보셨나요? 타이타닉 영화 보신 분? 뭐예요? 요즘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 좀 된 영화인데 20년 넘은 영화인데도 요즘 청소년들도 많이 보셨던데 타이타닉은 이제 선박 사고잖아요. 그것과 비교를 해서 타이타닉 침몰 사고와 세월호 사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월호 길이 146입니다. 높이 24고 일단 요 정도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6,800톤급. 이게 실제 근데 무게가 아니에요. 이건 부피 개념이에요. 이건 또 일단 좀 근데 그냥 사이즈만 알아둡시다. 타이타닉은 세월호보다 큽니다. 그래서 269잖아요. 아까 세월호는 146이었잖아요. 세월호는 높이 24였잖아요. 그 다음에 총톤수가 6,800이었잖아요. 타이타닉이 크죠? 세월호보다. 그 다음 세월호는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 또 이 중에 또 일부는 같이 가보시겠지만 봅시다. 이 세월호가 5층, 일단 이 5층이 있습니다. 5층이 내비데크라고 하는데 요 앞에 조타실이 있죠. 5층이 있고 그 다음에 3, 4층이 있죠. 4층, 3층. 여기에 객실들이 이제 있고요. 여기에 다른 학생들이 이제 머물렀죠. 그 다음 1층, 2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화물 실는 화물칸입니다. 1층, 2층. 지하 1층이라고 부릅니다. 기관실이 있고 평형수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엔진 같은 거 있고 지하 1층. 그래서 이제 지상이 5층, 지하 1층의 이런 구조입니다. 세월호는. 근데 아까 타이타닉은 더 컸으니까 층도 더 많겠죠? 아무래도 훨씬 더 층이 많고 타이타닉이 좀 더 큽니다. 일단 다음 아까 봤죠? 세월호 보세요. 가까운 섬과 가장 이제 어디서 퇴선을 했으면 가까운 섬과의 거리가 한 4, 5km다 라고 한다면 타이타닉이 어찌 됐냐면 타이타닉은 처음 만들고 처음 항해였어요. 근데 처음에 빙산을 받고 그냥 침몰해버린 건데 첫 항해에서 여기 이제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쉘브루 들렸다가 퀸스 아일랜드 이 쉘브루에 우산하는 그 쉘브루입니다. 프랑스 들리다가 아일랜드 퀸즈타운 들렀다가 뉴욕 가는 길에 여기서 이제 침몰한 거거든요. 이거를 세보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의 거리가 600km입니다.
타이타닉은 여긴 또 막 얼어 있잖아요. 지금 얼음이 얼어 있고 막 아까 보세요. 3, 4km하고 600km입니다. 타이타닉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이죠. 세월호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이제 타이타닉 볼게요. 이게 1912년 4월 14일 밤에 11시 40분에 빙산을 박아요. 오른쪽에 박고 그 다음에 이제 박으니까 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앞쪽이 무거워지니까 뒷전이 들리고 쪼개지는 거죠. 배 쪼개집니다. 배는 여러분 배 쪼개집니다. 스텔라 데이지도 쪼개진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쪼개지고 이제 분리되고 된 건데 이거는 한번 보세요. 세월호 이 용역으로 해양대 교수님이 만든 건데 지금 이거는 일기 특조위 때 만든 거라서 좀 정확도가 달라요. 지금 블랙박스 발견 이전이기도 하고 한데 한번 그냥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9시 40분쯤 됐고 이제 9시 50분쯤 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 뒤쪽에 램프가 있잖아요. 램프 이쪽에 자동차 들어가는 이쪽이 물이 들어갔을 거다라고 지금 9시 지금 10시쯤 됐습니다. 이 구명벌이 사라졌으면 10시예요. 지금 10시고 그래서 이 램프로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뒤쪽이 무거울 거란 말이에요. 무거운 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면 10시 10분 이래 됐습니다. 2014년 지금 10시 10분쯤 됐고요. 이러다가 10시 17분쯤 됐고 한 20분 됐고 10시 20분쯤 됐어요. 지금 이제 뒤쪽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014년 4월 16일 이것이 바로 10시 반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양이죠. 요거 이렇게 이틀 있잖아요. 이렇게 이틀 있다가 4월 18일 점심에 이제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일단 버티고 있었죠. 그러다가 보세요. 배가 세월호는 왼쪽으로 기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화물들이 쏠리고 왼쪽에 무거운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모든 공기 다 빠지고 물 안에 들어갔을 때는 더 무거운 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참고로 아까 세월호 길이 146, 높이 24라고 했죠. 이 수심이 40에서 44입니다. 이 뭐 세월호 2개 정도예요. 수심이 그렇게 깊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참 밑에 어디 막 해저 이말리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40에서 44 그 정도 수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타닉이 또 하나 사람들이 이제 좀 안전을 위협했던 게 이겁니다. 우리 주인공 케이트 윈슬렛이죠. 죄송하지만 셈을 해봐도 구명보트 전체 숫자가 이 배 정원에 못 미치는군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지금 타이타닉 설계한 사람인데 절반이 있죠. 그냥 웃으면서 정원에 절반밖에 못하는 구명보트가 있는 거예요. 왜? 침몰을 안 할 거니까. 우리 배는 절대 침몰 안 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건 침몰할 배나 다는 거지. 우리 배는 뭐 이런 마음으로 이게 이제 안전 불감증이죠. 근데 세월호에도 구명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빵 터지면은 그죠? 그거 사람 올라타고 그런 동력이 있진 않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게 사람 올라탈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세월호 구명뗏목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14개, 2개가 한 세트거든요. 사실 7세트, 14세트가 있는 건데 지금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있었어요. 요거는 실제로는 있는데 현실의 세월호에는 요건 없었어요. 요 앞쪽에 요것만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보세요. 여기 14개, 28개, 42개잖아요. 그 다음에 뒤쪽에 2개 있었으니까 44개. 세월호에는 총 44개, 25인승 구명뗏목 총 44개가 있었어요. 25인승 40개만 있어도 1000명 커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세월호에는 476명 탔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만 터졌어도 그러니까 몇 개만 터졌어도 터뜨리고 하면은 그냥 그거 그러니까 한 10개만 터졌어도 보세요. 그러면 이제 250명이 올라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서 그거 잡고만 있어도 되잖아요. 한 10개만 터졌어도 그냥 400명 금방 그냥 구하는 건데 구명벌도 안 터뜨린 건데 자 이거를 세월호 구명뗏목 또는 구명벌 할 때 일단 세월호 선원들은 구명뗏목에 손끝 한 번 댄 적 없습니다. 선원들은 그걸 터뜨리려고 한 적이 없어요. 다음 44개 가운데 해경이 한 명이 올라가서 이따가 보실 겁니다. 터뜨려 보려고 시도해 본 거는 6개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게 2개가 떨어졌고 1개가 펼쳐졌어요. 1개 펼쳐진 거에는 한 사람 그나마 펼쳐진 거에도 한 명도 안 탔어요. 아니 대선을 안 시켰잖아요. 그걸 터뜨리면 뭐합니까? 다음 또
해경 초계기 이따가 나옵니다. 다 비행기가 하나 오는데 비행기도 구명벌도 갖고 있고 구명벌 투하 장치도 있었지만 투하를 안 합니다. 형장 지휘함 1, 2, 3정 역시 구명뗏목 20인승 구명뗏목 1개 가지고 있었는데 안 펼칩니다. 그래서 구명뗏목이 세월호 구명뗏목이 부실 점검을 한 건 맞아요. 뭔가 부실했어요. 제대로 안 터지는 것도 있었고 문제가 있지만 세월호 구명벌 문제를 부실 점검이 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해경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안 터뜨렸고 그나마 40 몇 개가 있는데 건드려 보지도 않은 것들도 부지기수니까요. 그래서 부실 점검으로 전부 다 정리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계속 갈게요. 이거는 이제 타이타닉 침몰 원인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타이타닉 선주 주인이에요. 아직 딱 최고 성역은 아니군요 하면서 난 이 배로 기록을 깨고 싶소. 신문 첫머리를 장식하고 싶다고. 화요일 밤까지 뉴욕에 막 전속력으로 달려갖고 처음 만든 배가 최첨단 막 최신식이잖아요. 막 여기 보면 정원도 있고 막 그런 배가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이렇게 빨리 도착하다니 이런 신문 기사 나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다음은 톱기사감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타이타닉 선장. 그래서 막 달린 거예요. 막 달렸는데 빙산 경보가 울리는데도 막 달렸어요. 걱정 말아요. 뭐 이맘때면 늘 그렇죠. 우리는 전속 항해 중이고 멀쩡히 이건 이제 현실 이야기잖아요. 영화 보신 분 알겠지만 멀쩡히 빙산 경고까지 받았다면서 전속 항해를 해. 이거 26년이란 경력을 믿었던 거지. 나타나도 피할 수 있을 줄 알고. 하지만 그러기엔 배가 너무 컸어. 이랬습니다. 충돌 이후에 보세요. 이제 세월호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일반 승객입니다. 자, 배가 충돌해서 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배가 선박이 기울고 물이 들어오면 당연히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세월호 안에 있던 사람들도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걸 방송으로 누른 거죠. 본능적으로 나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화재의 예를 들면 아니 여러분 여기 지금 뭔가 화재가 나고 연기가 나고 불이 막 하면 나가죠. 당연히 화재 나면 나갈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끌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가죠. 당연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막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세월호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선원이 공식적인 권위를 갖는 선원이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을 해버리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요청을 합니다. 구조 요청은 타이타닉이 어느 배든 빨리 와달라고. 선장님 카파시아호에서 연락이 됐는데 곧 온답니다. 4시간 걸린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구조 세력이 4시간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세월호는 어떻습니까? 둘라에스호가 9시 6분에 눈에 육안으로 우연해 보입니다. 세월호가 8시 49에 뭐 시작했다 칩시다. 사고 시각을. 그것도 아직은 모르는 건데 49에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거 17분 뒤에 바로 온 거 아니에요. 다르죠. 구조 세력이 17분 뒤에 도착한 거하고 4시간 뒤에 오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세월호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둘라에스에는 세월호에 있는 선박 모두를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둘라에스에는. 그 다음에 이게 큰 차이입니다. 이제 낮이잖아요. 세월호는 다 보이잖아요. 파도도 잔잔하고 한겨울도 아니어서 수온도 차갑지 않고 태선을 시켰으면 전원 구조 가능한 거였어요. 타이타닉은 그렇지가 않죠. 근데 둘라에스에 막 탈출시키라고 둘라에스가 라이프링이라도 사용해서 탈출시키십시오 하면 근데 세월호는 계속 그걸 무시합니다. 둘라에스를. 그 다음에 우리 타이타닉 선장님은 이제 자기 책임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스스로 자살을 한 거예요. 저타실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선박이 침몰하는 상황에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살의 행위입니다. 스스로 자살하려고 이 배와 함께 나를 마감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타이타닉 선장은 영국에서 지금도 좀 존경받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막 전속 항해하다가 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후 처리를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한 게 있어요. 이 유명한 게 있는데 유명한 그 대사가 뭐냐면 이 선장이 타이타닉 선원들 모아놓고 했던 말이 Be British 이런 말을 합니다. 영국인답게 행동해라. Be British. 이게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희들 승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행동해라. 이제 그런 의미죠. 영국인답게 행동해라. 그렇게 말하고 자신은 이제 배와 함께 마무리하는 건데 우리 선장님은
좀 다르죠. 이 비코리안. 한국인답게 행동해라. 그리고 혹시나 반바지인지 팬티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팬티입니다. 뭐 그거는 팬티입니다. 선장이 왜 팬티를 입고 탈출하는지도 사실 의혹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선장이 대기하고 있던 조타실에는 여성도 2명이 있는데 계속 팬티를 이렇게 입었던 건 뭔가 일부러 그런 건지, 어쨌든 이것도 사실 뭐 우스운 거 이후 외에도 조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세월호는 왼쪽으로 기울었고 타이타닉은 이제 앞뒤로 지금 앞으로 해가지고 쪼개진 거잖아요. 아무튼 선박이 기울고 침몰하는데 선내에서 대기한 겁니다. 이제 타이타닉 두동강 났고 우리 케인트 윈슬렛은 나무 조각 위에 올리고 디카프리오는 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얼어 죽었잖아요. 여기는 태선은 시켰잖아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거의. 근데 이제 물이 차가우니까 수온이 영하 2도였어요. 세월호 참사 우리 수온은 12.6도입니다. 세월호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영하 2도에 계속 막 4시간, 어째 4시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근데 이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해경 매뉴얼상 12.6도면은 6시간 이하 생존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한두 시간이면 전부 다 건졌습니다, 세월호는. 1,500명이 떠 있었어. 그게 이제 카바시오가 새벽 4시에 옵니다. 이런 건데, 이거 표를 볼게요. 타이타닉 표를 보면, 이거는, 타이타닉은 크게 또 그 문제가 있죠. 1등 칸, 2등 칸, 3등 칸이 있잖아요. 그죠? 이 돈 많은 사람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아이와 여성을 먼저 배려를 했기 때문에 1등 칸, 2등 칸 아이는 100% 살았죠. 1등 칸 여성 거의 다 살았죠. 1, 2등, 이제, 그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남성들이 많이 사망했고. 근데 이것도 이제 1등 칸 남성이 많이 살고 좀 이쪽이 많이 사망하고 좀 그런 게 계급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있습니다. 보세요. 전체 평균 생존율이 31이다. 사망률이 68이다. 했을 때 선원은 평균보다 더 많이 죽은 거죠. 그죠? 더 사망률이 높고 생존율이 낮잖아요. 선원이. 이게 또 세월호하고 다른 거죠. 보겠습니다. 세월호 전체 생존율 36, 아까 31 비슷하다고 치면 선원은 거의 배로 살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도 이 선박직은 100% 살잖아요. 100%. 항해직하고 기관사, 이쪽은 기관실 선원은 100% 생존하고, 조리실, 사무원 이런 사람들이 사망을 좀 해서 그렇지 사실 선원은 100% 생존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숫자가 이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월호는. 선원들은 특별히 막 이 사람들이 막 진짜 성인 군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직업이, 일단은 직업적으로 승객들을 먼저 이렇게 하게 돼요. 그거는 승객들은 뭐 길도 모르고 장비도 모르잖아요. 하다 보면 선원이 아차 해가지고 조금 더 상식적으로 선원이 더 많이 사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100% 생존했어요. 100%.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비교해 볼게요. 뭐 날짜는 지금 100년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거의 100년 차이가 나고, 100년 차이가 나면 과학 기술이 100년 차이가 나잖아요. 타이타닉은 방송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타이타닉은 태선하라고 찡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년 차이가 있고 생존율은 비슷하죠. 근데 육지와의 거리가, 이거는 타이타닉은 600km 떨어져 있고 4, 5km 떨어져 있고, 가장 가까이 있던 구조 세력 4시간 뒤에 도착하고 10몇 분 후에 도착하고, 수온이 영하 2도고 12.6도고 밤이고 낮이고 이렇게 다릅니다. 조건이 이렇게 다른데 어쨌든 이게 비슷해요. 결과가 비슷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조건이 이렇게 다른데. 그 다음에 선원은 훨씬 많이 사망하고 여기는 뭐 거의 다 살았고, 대선 명령이 있었고 없었죠. 뭔가 좀 다르죠. 지금 타이타닉하고 우리 청소년 분들을 위해서 타이타닉을 또 좀 가지고 온 건데, 비교를 해보면 이제 세월호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그럼 세월호 선원의 구조 행위. 첫째, 뭔가 배가 기울고 이래 하면 신고는 해야죠. 우리 구하러 오세요. 우리 큰일 났어요. 신고는 했어요. 이것도 근데 사실 신고도 동그라미라기보다는 삼각형에 가까운데, 아무튼 신고는 했다 치고 그 외의 모든 행위를 다 안 했습니다. 자, 보세요. 뭘 해야 되냐면, 자, 이제 배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선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든가, 뭐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 급하면 무전기로만 갖고도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임무 배치가 돼야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했으니까 이제 현재 우리 도와주러 오는 해경 세력이 있잖아요. 걔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저런 상황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야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승객을 밖으로 물로 퇴선시키기 전에 방에서 물로 갈 수 없잖아요. 어디 갑판에 나가야 되잖아요. 승객을 갑판으로 대피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승객 여러분 지금 어디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방송도 해야 되지만 그게 승객들은 어딘지 모르니까 안내도 해줘야 돼요.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방송을 하더라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남아있는 사람 없나 다 문을 열어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했죠. 아까 얘기했지만 구명뗏목 슈터에 손끝 한 번 댄 적이 없죠. 슈터는 뭐냐면 팽창식 이제 우리 물이지만 위에서 5층에서 뛰내리면 위험하니까 미끄럼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이런 것도 투하 손끝 한 번 댄 적이 없습니다. 퇴선 명령도 한 적 없습니다. 선원은 신고 하나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로 이제 살아났죠. 선원의 구조 행위는 없다고 봐야죠. 그죠? 이게 뭐 과도한 비약은 아니잖아요. 선원은 구조 행위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존 학생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구조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탈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주변에도 더 많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들이 더 많이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되고 일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루트가 생기고 일단 오늘 강연을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많은 이들을 깊은 슬픔에 빠지게 한 그날 수많은 진실을 안고 있는 세월호 선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랜 시간 바닷속에 있다 무트로 올라온 세월호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1994년에 이제 일본에서 나미노우에 호였잖아요. 1994년에 이제 건조됐다, 만들었다. 94년에 만들었고, 그럼 2014년이면 20년 된 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2012년 하반 10월에 일본에 가서 이제 정해진 해운이 일본 가서 나미노우에를 수입을 합니다. 2012년에 수입을 해서 그리고 18년 된 배죠 그때는. 그러면 그리고 2013년 3월 15일에 취항한 배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제 좌현 지금 보이시는 게 지금 좌현이잖아요. 선체 직립해가지고 그동안 바다 속에 뭐 뻘 속에 묻혀 있고 인양되고 나서도 계속 바다 쪽으로만 향하고 있던 좌현 왼쪽 편이 지금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참 많은 이들이 보고 싶어 했던 곳이죠. 저 좌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력이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은 뭐 어떤 쪽으로는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바로 며칠 전 선체조사위원회, 이제 선체조사위원회가 8월 6일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지금 종합보고서 작성하고 최종 뭐 조사 계획 보고서 작성하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선체조사위원회 지금 바로 며칠 전에 회의에서 나온 게 외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기특주의에서 계속 조사해야 된다. 그게 현재 선체조사위원회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볼 수는 힘들다. 현재 그냥 결론이 그 정도거든요. 첫 번째가 진상규명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상규명이고 두 번째가 책임자 처벌입니다. 세 번째가 명예회복이고 피해자들의 네 번째가 배상입니다. 다섯 번째가 기념사업이고 정신계승. 그래서 돌아가시면 친구들이나 주위 친지들에게 좀 많이들 알려주시고 그리고 노란 리본도 가방과 옷에 많이들 달아주시고 유가족 분들은 진짜 길 다니다가 노란 리본 달고 가는 사람 보면 진짜 힘나고 막 용기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 리본 달고 해가지고 또 뭐 인스타나 페북에도 또 많이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고창에서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의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세월호 같은 부분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분야입니다.
저를 포함한 친구들이나 많은 분들 또한 어른들까지 세월호에 대해서 참사 초기부터 잊지 않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요새 들어서 그런 사람들마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참사를 잊어버리고 내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참 마음이 외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고요. 그렇지만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고 그런 참사를 일으킨 주범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끄지 않고 더욱 힘쓰고 더 힘을 모아서 정말 세월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만약 세월호를 직접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이쪽으로 꼭 한번 오셔서 세월호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뉴스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좀 더 마음에 와닿고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좀 더 잘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번 기리회 인문학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기획이 됐는데요. 평소에 그냥 공부하느라 바쁜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뿐만 아니라 옆에 친구들과 국가와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하승수 작가의 청소년을 위한 세계 인권사입니다. 이 책은 인권 변호사 출신 저자 하승수가 인권 문제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인권의 역사를 더듬어 보는 과정을 통해 인권의 개념을 정리해주고 이해와 관용의 정신을 알려주어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제시해줍니다. 2018년 도서관 기리회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고창군립 성호 도서관은 2008년에 개관하여 지역사회의 정보 제공과 문화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과 함께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하여 질 높은 시민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